안녕하세요. 정신사랑의 논풀쌤입니다. 우리 모두 강건한 정신으로 활기찬 생활을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약은 없겠죠. 그래서 예방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츠하이머 병을 발병시키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한테도 친숙한 그런 메이오 클리닉, 메이오 병원에 올려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이오 클리닉은 뭐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전문가도 많지만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자료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쭉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주제인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 리스크 팩터스 알츠하이머 병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가 나이입니다. 나이, 에이지, 나이. 뭐 이거는 상식이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어린이나 젊은이한테는 이 알츠하이머 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은 정상적인 그런 노화는 아니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를 보면은 아주 재미난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65세부터 74세까지 약 1000명당 매년 새롭게 2명이 발병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 기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가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65세에서 74세까지는 1000명당 매년 새롭게 2명이 발병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75세에서 84세까지는 1000명당 매년 11명이 발생한다. 파격적으로 늘어나죠. 10년 차인데. 그 다음에 85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매년 37명이 발병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유튜브 영상에 두려운 치매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올린 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이 치매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두렵고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올려드린 두려운 치매의 현실이라는 영상 카드에도 제가 올려놨죠.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은 아주 실감 나실 겁니다.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만은 정부나 사회기관에서도 관련 기관에서도 대책을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실천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나이였고요. 두 번째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 요인이 뭔가 봤더니 가족력입니다. Family History and Genetics, 가족력과 유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부모 혹은 형제 자매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면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 요즘 현대의학에서 바라보는 질병에 대한 관점이 이런 거죠. 가족력을 중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유전적인 문제, 그런 유전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유전적인 요인들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한 가지 이제 여기 밑에 보시니까 얘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유전 요인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얘가 이 아폴리포프로테인 2진, 그러니까 아폴리포프로테인 2 유전자의 형태인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약자로 APOE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전자가 좋은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유전자의 변형된 형태인 APOE의 스몰 e의 이 포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을 높이지만은 이 유전자 변이가 모든 사람들한테는 발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유전적인 요인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아폴리포프로테인 2 유전자인데, 이 중에서 그 변형된 형태가, 변이 형태가 아폴리포프로테인 2 진 스몰 e4라는 그런 변이가 있대요. 이 변이가 있으면은 100%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성을 증가시키긴 한데, 이게 또 모든 사람에게 그래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현대과학 지금까지의 밝혀진 사실이라면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유전적인 위험성, 이거는 단언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만 유전되었을 때도 알츠하이머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3가지 유전자의 돌연변이도 또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3가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유전돼도 알츠하이머병을 발병시킬 수가 있는가 봐요. 그렇게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돌연변이 자체도 1%보다 적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발병 원인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숫자만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 환자들 중에서 1%도 안 되는 숫자만이 이런 유전 변이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 또한 사실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유전, 요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 중에 가족력과 유전인데, 가족력이란 것은 유전력이에요. 유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족 간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에 관한 건데, 이 유전이 알츠하이머병을 설명하기에는, 위험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약하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다운 신드롬입니다. 다운 증후군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많이 이제 앓게 된다. 그래서 이 증후군은 여러분들 제 이 유튜브 방송을 쭉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치매 종류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알츠하이머병이죠.
그 두 번,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한 11가지던가요? 11가지 종류의 그런 치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다운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치매 대 알츠하이머라는 그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 사람 염색체 21번이 3개예요. 염색체는 2쌍씩이 한데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중에 유전자 중에 염색체 3개 중에 올려져 있는 그 3개에 있는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베타 아밀로이드를 형성시키는 그런 단백질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베타 아밀로이드 하면은 치매에 대해서 좀 아신 분들은 또 그거야 하고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뇌에 알츠하이머 환자들 뇌를 보면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형성된 플라그, 이 덩어리들이, 단백질 덩어리들이 검출이 되거든요. 특히 기억력에 관계된 부위에서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있으면은 이게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또 이게 축적되면은 알츠하이머가 발병한다.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조각을 형성하게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요? 다운 신드롬을 나타나게 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크로모좀 21에서 보인다는 거며, 그래서 보면은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시면 다운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 알츠하이머병 전조와 증상은 일반인보다 10년 내지 20년 정도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의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타 아밀로이드, 즉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형성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는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려드린 이전에 치매 대 알츠하이머를 보시면은 치매 속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다운 신드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도 그림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은 섹스, 즉 성별입니다. 성별. 이 성별에 관해서는요, 현대 과학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험성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오래 살잖아요. 장수하기 때문에 여성 환자가 많을 뿐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남성도 이렇게 평균 수명이 여성하고 같이 이렇게 장수하게 이렇게 된다면 숫자는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mild cognition impairment.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MCI죠. 이 경도인지 장애라고 그러죠.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치매가 아니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은 이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내가 좀 기억력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면 한번 그 경도인지 장애인지 한번 검사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이 치매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이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요, 이런 걸 많이 알아야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오니까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경도인지 장애는 어떤가? 위험 요인으로서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요. 경도인지 장애는 나이 든 사람이 보이는 증상보다도 더 기억이 혹은 다른 사고력이 감퇴되는 것이고, 이런 감퇴는 사회생활이나 혹은 자신의 일에도 방해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도인지 장애가 왔다고 해서 무슨 사회생활이나 혹은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그 나이에 해당되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억력, 사고력이 좀 떨어지는 감퇴된 그런 현상을 이 경도인지 장애라 한다. 다만 보시면 밑에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매로 발전된 위험성이 높다. 되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를 해야죠. 내가 경도인지 장애다, 장애 환자다. 그러면은 이 유의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제가 올려드린 대로 그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예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경도인지 장애의 초기 증상은 기억력 상실이고,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로 좀 더 진행될 것 같은 조건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쉬우실 거예요. 당연히 경도인지 장애가 오면은 치매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기억력의 초기에는 기억력 상실이 조금 오는데, 이게 이제 치매로 더 발전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이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고, 기억력 상실에 대한 대비책을 또 마련해야 돼요. 내가 지금 깜빡깜빡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 대비책을 마련해서 자기가 메모를 많이 하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는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 정신병에 대한 굉장히 정신병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렇게 내놓고 밖으로 또 이렇게 내놓고 상해가 가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경도인지 장애가 오신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내놓고 이 자기 증상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past head trauma. 이 과거에 머리에 두상부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경우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괴로워한다는 거, 전쟁 같은 거에 있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또 해당되겠고, 아무튼 이 두상부에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그러니까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poor sleep patterns. 즉 불면 습관이죠. 불면 습관. 이 연구에 의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거나 혹은 잠을 못 자는 것과 같은 불면 습관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제 50대 전후반으로 가면은 많은 분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갱년기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내가 이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 불면 습관이
많은 괴로움을 준다. 이거는 알츠하이머병을 발병시키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혹시 갱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이 불면습관이 생긴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조속하게 빨리 불면습관을 정상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상당히 길죠?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 중에 8번째 생활습관과 심장건강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앤 하트 헬스 해가지고, 자, 보시면 연구들에서는 심장병과 관련 있는 위험 요인들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그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마리를 이걸 통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심혈관 질환 있죠? 이 심혈관 질환을 앓게 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들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위험성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이거를 알고 대책을 마련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돌파구를 발견했다고, 중요한 그런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시면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리는 유튜브에 치매행동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카드에도 지금 나옵니다만은 그걸 참고로 하시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은 어떤 건가 한번 보시면은, 첫째, lack of exercise, 운동 부족. 이게 또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유튜브에 이거 있었죠. 알츠하이머의 예방법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regularly exercise. exercise regularly. 즉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에 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먹고 규칙적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양수겸장 아닙니까? 심혈관 질환에도 위험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베시티. 뭐죠? 비만입니다. 물론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은 비만 환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비만에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 흡연입니다. 흡연 혹은 간접흡연, 이것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 분들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게 뭐 뉴스에서 계속 잊어볼만 하면 한 번씩 나오죠.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흡연함으로써 가족, 친지들까지 영향을 주는 간접 흡연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이것도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 중에 4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된다. 혈압 관리를. 물론 첫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이 혈압도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 콜레스테롤입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돼요. 이것도 또 어디하고 관계되죠? 첫 번째 들었던 leg of exercise. 그 운동 부족.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이 하이 콜레스테롤, HDL도 적어집니다. 자, 운동으로 기결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기 어려운 2형 당뇨병, 타입 2 다이아베트. 2형 당뇨병도,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지금 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가지고, 이 알츠하이머병에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런 요인들은 내 생활을 바꾸면서 이렇게 수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자. 그래서 그 위험 요인으로부터 빠져나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더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또 나오네요.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과,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가 많은 그런, 채소가 많고, 지방이 낮은 건강한 식사가 알츠하이머병을 낮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먹는 건데, 먹거리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지방이 낮아야 돼요. 건강한 지방이 있는, 건강한 지방이라는 거는 지방이 낮은 거예요. 이런 것을 식사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하니까 제 유튜브를 쭉 들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그렇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카드로 지금 올려놨으니까 지중해식 식단과 한식이라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십시오. 거기에 비하면 이 지중해식 식단도 좋지만 우리 한식도 거기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한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려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사야 되고 또 우리의 체질에 우리는 지중해에 살지 않기 때문에 풍토와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먹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날지는 몰라요. 우리는 한식, 이 신토부리, 우리나라에서 나는 음식으로 이렇게 한식 적정하게 만들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 한식도 이 지중해식 식단에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건강한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은 의외로 사람들이 이 치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잖아요. 모든 질병은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 치매에 대해서는 어때요? 원인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법이 없잖아요. 치료법이 없다는 것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치매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강건한 정신을 가지고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그 첫 번째 방송이 치매에 좋은 음식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그 지중해식 식단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꼭 한번 보시고 지금 카드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치매의 두려움은 이 알츠하이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lifelong learning 뭐죠? 평생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and social engagement 사회 참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일선에서 후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평생학습과 사회 참여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을 낮춰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더라도 노년층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학습을 하고 그러면은 알츠하이머 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가족 간의 이 여러 가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일이 있다면 더 좋죠. 일을 열심히 하면은 좋다 이겁니다. 또 이제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것도 있네요. 고등학교보다도 낮은 학력 수준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고학력으로 가면 갈수록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뭐 주변에 뭐 많이 배웠다는 분들도 치매에 다 걸리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덜 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이하의 고등학교보다 낮은 학력 수준을 가진 분들이 알츠하이머병 위험 요인에 좀 많이 노출되더라. 뭐 이런 분들도 평생 학습을 하면 되죠. 또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면은 또 이런 위험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그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위험 요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병은 뭐가 위험하다 이것을 알면은 대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찾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정보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크게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자료를 함께 나눴으니까 이를 실천을 해서 한 서너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강건한 정신으로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사랑의 넘풀쌤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